이번 시간에는 저희 서울대학외과에서 이제 모손항으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많이 오시는데, 저희 병원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깁스 프로시저, 깁스 수술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 조금 더 도움을 될 수 있는 몇 가지 좀 팁을 좀 추가해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손항에 대한 질환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손항은 약물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수술적으로 그 모손항의 원인 병소를 제거하고 안에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던 만성 염증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가능하면 최소 침습, 이제 상처를 적게 만들어서 수술 후 회복 과정을 환자분들이 조금 덜 힘들게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좋은 수술법의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 깁스 프로시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의 모손항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 깁스 프로시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수술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몇 가지 장비가 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예 처음부터 없던 개념의 수술은 아니에요.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모손항 부위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하지만, 이전에도 이제 건강한 피부는 살리면서 병소를 제거하는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는 수술 도구로는 조금 깔끔하게 되지가 않고 수술이 좀 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장비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 깁스 프로시저가 많은 해외 논문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도 그거를 실제로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멍을 뚫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구멍을 뚫는 장비가 이렇게 생긴 이제 트랩파인이라고, 영어로는 트랩파인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6mm 사이즈고, 요거는 8mm 사이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걸 찾아보면 이제 관상톱입니다. 이제 파이프, 관 모양으로 생긴 톱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부과에서 피부의 병변을 이제 펀치 생검할 때 쓰는 장비예요. 또 요 비슷한 장비를 치과에서 임플란트 할 때 이제 임플란트 하는 루트를 만들 때 쓰는 장비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비가 있는 거를 아마 이스라엘의 닥터 깁스 선생님이 이제 보고서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병변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변을 제거하는 구멍이 몇 개냐가 결국에는 사실은 수술의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원발병소라고, 이제 피부에 구멍이 쏙 들어가 있는, 이제 영어로 보통 피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개인 분도 있고요, 여러 개가 이제 연이어 있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원발병소, 원인 병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깔끔하게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멍의 개수랑 구멍의 위치를 보고 이제 요 6mm로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이제 8mm 조금 더 넓게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간혹 그 피트가 뭐 연이어서 한 4개씩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은 조금 큰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구멍이 그 모손항 병변, 원발 병소에서 이제 주변으로 퍼져 있는 이제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염증 범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구멍을 뚫을지를 판단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그 모손항 원발 병소, 그 피부 결선 부위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범위로 저희가 염증이 퍼져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수술 전에 초음파를 통해서 대략적인 범위를 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염증 조직이 있는 부위에 추가적인 이 펑처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 수술 때도 많이 쓰는 이 프로브라고 하는 장비로 이제 원발병소에서 이제 그 염증이 퍼져 있는 부분으로 주행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차 있는 공간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염증이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구멍을 내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1cm 정도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모손항의 염증 범위가
위로 이제 꼬리뼈, 이게 허리 쪽으로 한 뭐 5, 6cm 퍼진 분들은 보통은 한 4개 정도의 구멍이 좀 뚫리고요. 그거는 이제 그 환자분이 오셨을 때 모손항의 염증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너무 촘촘히 찢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수술의 장점이 이제 상처를 좀 작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너무 구멍을 많이 뚫게 되면은 그런 단점이 좀 줄고요. 또 그 염증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그 사이의 간격을 너무 짧게 구멍을 뚫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치유 과정에서 그 구멍 사이에 이제 브릿지에 해당되는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cm 간격으로 모손항의 염증 범위를 고려해서 구멍을 뚫게 되는데, 뭐 적게 뚫으시는 분들은, 초기에 오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뭐 2개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많이 뚫게 되는 분들은 뭐 한 5개 정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염증 조직을 이 큐렛이라고 하는 장비로 최대한 다 긁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모손항이랑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채모거든요, 털. 그래서 안에 이제 털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다 제거를 하게 되고, 이제 최대한 다 염증 조직을 긁어내고 나서는 이제 소독액이 희석돼 있는 이제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소개되어 있는 깁스 프로시저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보통 깁스 프로시저는 그러고 나서 위에 좀 두툼하게 거즈를 덧대고 끝나는 거로 일단 소개가 됐는데, 제가 조금 이제 추가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염증이 오래돼 있던 만성 염증 조직을 긁어낸 상처들은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깁스 프로시저에도 거즈를 두툼하게 해서 약간 압박 효과를 해서 이제 지혈을 하는 건데,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게 범위가 넓은 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고르게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으로 이제 안에서 발생한 출혈이 스물스물 나서 이제 거즈가 빨갛게 흠뻑 젖어서 뭐 예약된 시간이 아닌 그 전에 이제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물론 이제 뭐 밤에도 진료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이제 어렵게 수술했는데 갑자기 뭐 막 속옷이 젖고 이래서 피가 묻어가지고 당황도 하시고, 또 정말로 이제 조금 뭐 심리적인 원인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밤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수술해드린 환자분들이 갑자기 그런 출혈이 생겨서 뭐 밤에 막 응급실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치를 못 받아가지고 필요 이상의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뭐 저도 속상하고 환자분도 힘드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좀 쓰게 됐냐면은, 요건 이제 뭐 겉표지인데 이제 서지셀이라고 해서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페이퍼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지혈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일종의 이제 종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요 서지셀을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이제 우리 외과니까 저희가 이제 뱃속 수술할 때 이 간 수술하고 나면은 간 절단면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지혈이 보통 혈관 하나가 딱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스물스물 피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간 절제면에 요 서지셀을 다 붙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암 수술하게 되면은 주변에 임파선을 다 절제하는 이제 추가적인 시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모세혈관들에서 조금씩 피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일일이 우리가 그 지지거나 뭐 봉합을 해서 지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서지셀을 이제 그 부위, 피가 나는 부분에 깔고 이제 지그시 압박을 하면 지혈이 되기 때문에, 이 복강내 수술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인데, 요거를 저는 그 안에 긁어낸 수술 부위에 일단 깝니다. 이제 안에다가 깔게 되면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스물스물 나던 피가 이제 지혈이 되는 걸 좀 보고요. 그거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거즈를 얇게 잘라가지고 그 구멍을 에다 약간 패킹을 해서 일종의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추가적인 시술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금 원래 이제 오셔야 되는 예약 전에 이제 피가 많이 나서 급하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뭐 굳이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면, 그 수술 부위에 약간 압박이 되는 패킹 거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통증을 더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그 안에 수술 부위에 지혈이 되고 안정이 되는 시점을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수술 후 5일에서 7일째 제가 보고 이제 밖으로 스며 나오는 색깔에서 이제 지혈이 잘 된 거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뽑고 나서 소독을 해드리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오셨을 때는 그때 거즈 빼고 나서는 훨씬 더 편합니다 말씀을 하시고요. 뭐 통증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은 기존에 그 전 절제, 그러니까 피부를 포함하는 전 절제 했던 분들에 비하면은 보통 먹는 진통제로 다 통증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너무 아파서 뭐 진통제가 주사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소낭 환자분들한테는 기존의 수술이 갖고 있는 단점을 많이 보강해주는 수술이고, 더 중요한 거는 외과 의사가 사실 모소낭 수술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기존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15분 정도 걸리고, 뭐 따로 입원을 꼭 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마취도 뭐 진통제 맞아가면서 국소 마취로 하면은 뭐 아주 염증이 심했던 분들 아니면 잘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수술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관건은 범위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원발병소는 깔끔하게 제거하면서 적절한 추가적인 이제 펑처 사이트를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안에 있는 염증 조직을 잘 제거하는 게 이 깁스 프로시저의 성적을 좋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병변의 범위를 잘 판단을 하고 이제 제가 수술 플랜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후에 의도치 않은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혈에 도움이 되는 재료하고 이제 패킹 거즈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소낭 수술이 사실 어디서 해야 될지 잘 고민도 많고, 이게 접근성이 그러니까 아주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뼈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데 이제 진단도 못 받고 좀 고생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모소낭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해요. 뭐 꼬리뼈의 반복적인 염증의 원인이 다 모소낭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뭐 더 흔한 피지낭종이 꼬리뼈 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단순 종기가 생기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모소낭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에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또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깁스 프로시저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